삼각함수 단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최초는 일반각과 호도법,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내용입니다. 그걸 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첫 번째 개념은 시초선과 동경이란 녀석인데요. 시초선과 동경 이런 녀석인데 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을 측정할 때요, 우리가 잠깐 4분면을 잠깐 그릴게. 이렇게 이렇게 x축, y축 그려놓고요. 우리가 여기 0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녀석을 보고 시초선이라고 불러. 이 시초선은요, 각을 여기서 0도로 재고 시작을 한다는 거야. 최초로 여기에서부터 각을 잴 건데 여기는 항상 0도 기준이야. 그때 제가 여기서 각이 혹시 도형인 건 압니까? 각은 도형이에요. 각은 초딩 때 배우기로는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는 여기 사이, 요거를 이제 각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대기를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이걸 보고 동경이라고 합니다. 이 막대기 하나, 반직선 하나를 더 그릴 건데 이 녀석을 동경이라고 할 거야. 그때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각을 재면은 양의 방향으로 양의 각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플러스 각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동경이 돌려져 있을 때의 이렇게 각도를 측정을 해나가면 얘는 음의 각도를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각도를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45도만큼 이렇게 돌아가 있다고 하면은 얘는 플러스 45도를 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여기가 그냥 60도라고만 되어 있다고 할게. 그러면 시초선은 항상 여기거든요. 여기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았지. 그럼 얘는요, 그냥 60도가 아니고 마이너스 60도라고 해줄 거야. 마이너스 60도라고 해준다. 뭐 끝이에요. 그래서 얘를 잠깐 볼게요. 얘 보면은 60도의 각을 그려보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여기를 시초선으로 했을 때 60도는 한 요정도 돌아 있으면 되겠지. 네. 플러스 60도니까는 요렇게 잰다. 2번 마이너스 300도를 그려달래요. 마이너스 300도는 여기 시초선이 0도라고 했을 때 시계 방향으로 300도를 돌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그리면 이게 몇 도인 거야? 360도인 거지. 그쵸? 그때 지금 마이너스 300도는 요렇게 해가지고 60도 닿을 때까지 돌려주면 그게 마이너스 300도인 거죠. 괜찮아? 네, 마이너스 300도다. 또 3번 넣어볼게요. 3번 210도. 210도는 우리 잠깐 생각해봐. 여기가 시초선, 여기가 0이야. 그때 요렇게 반바퀴 돌면 이게 몇 도야? 이거 180도죠. 거기서 추가로 몇 도만 더 돌면 돼? 30도만 더 돌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동경을 갖는 이게 지금 210도입니다. 네. 이거 4선면을 그린 이유는 이게 90도니까. 네. 90도, 90도 뭐 이런 식으로 측정해보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도도 가볼게. 마이너스 150도는 여기 선을 기준으로 요렇게 방향으로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반바퀴 돌면은 마이너스 180도인 거잖아. 거기서 추가로 플러스 30도가 들어가면 되지. 그래서 여기에 동경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210도랑 마이너스 15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서로 어때요? 같아요.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이랑 플러스 6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서로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일반각의 필요성인데요. 얘네 둘은 서로 이제 똑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거니까 어차피 다 똑같이 표현될 거거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00도, 60도 요거 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나? 아니야, 이거 같은 각이거든. 이거 같은 동경이잖아. 그래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것을 이제 일반화 시켜주는 게 일반각입니다. 일반각. 그래서 일반각은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 이렇게 되어 있어. 이때요, n은요 그 회전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몇 바퀴 돌았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n은 정수입니다.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요렇게 30도라고 돌아있는 동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30도. 근데요, 이 막댕이는 하루 종일 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각이 한 바퀴 돌고 360도 돈 다음에 여기가 30도 추가로 돌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360도 더하기 30도인 390도를 나타내는 각일지도 몰라. 또 거꾸로 돌면은 얘는 마이너스 330도를 나타내는 녀석일지도 몰라. 그리고 얘가 두 바퀴 돌았다고 치자. 그러면은 두 바퀴 돌면은 720도 더하기, 아니 거꾸로 돌렸다. 720도 돌고 나서 30도라서 750도를 나타내는 동경일지도 몰라. 이 동경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은 녀석이야.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이거 뭐 다르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나타낼 거야. 해서 만약에 내가 이 동경을 나타낸다면은 360도 곱하기 n은 잘 몰라요. 네, n은 모르겠어. 몇 바퀴 돌아가는지는 모르겠고, 하지만 제일 작은 각으로 30도만큼 돈 녀석이랑 똑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니? 네. 그래서 알파는 여기 뒤쪽은 음수가 들어와도 돼. 여기 음수가 들어와도 돼. 그래서 여기 360도 곱하기 n에 이거 마이너스 330도라고 해도 같은 각을 말하는 거기는 합니다. 아, 이거 안 돼. 180도까지니까 이건 안 되고, 이게 여기 뒤쪽에 들어오는 이 알파는 저기 책에 써 있을 거거든. 마이너스 180도 보다는 크고,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체크 안 해도 돼. 네, 180도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얘를 잠깐 볼게. 이것도 얘를 통해서 다시 이해를 합시다. 시초선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30도 돌아있는 녀석이래. 그때 얘를 일반각으로 이거랑 다시 같은 각인데 얘가 두 바퀴 돌고 나서 30도 돈 녀석, 그러니까는 750도인지, 그리고 또는 얘가 거꾸로 한 바퀴 돌고 요렇게 된 녀석인지 나는 알 길이 없거든. 이게 마이너스 330도인지 750도인지 30도인지 이 동경만 보고는 모르겠다. 그래서 일반각으로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더하기 제일 작은 각으로 해주면 돼. 30도 이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화 시키겠다. 괜찮냐? 네, 넘어갈게. 아직은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다음 4분면의 각 개념3 4분면의 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알파라는 각이 있는데 알파가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대. 그때 시초선 기준으로 지금 여기가 0도라고 했죠. 시초선 기준으로. 그러면은 알파가 0도보다 90도보다 작다? 90도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 사이에 있는 각이니까 얘는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를 수 있어? 1사분면에 있는 각이니까요. 이런 각을 1사분면 각이라고 부른다는 소리입니다. 1사분면 각.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각이면 얘는 몇 사분면 각인 거야? 3사분면 각인 겁니다. 3사분면 각. 3사분면 각이면 얘는 180도보다는 클 거고요. 270도보다는 작은 각이다. 180도지 여기가. 그치? 거기보다 조금 더 크다. 만약에 4사분면 각이라면은 여기 선이 몇 도를 나타내? 270도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4사분면 각은 270도보다는 크고 360도보다는 작은 각을 말합니다. 네, 이게 4분면의 각이다에 대한 이야기이다. 네, 끝났고 별표 하나 호도법. 뭐 라디안 뭐 이런 거 써 있는데 좀 불편할 거. 지금 배우는 게 뭐냐면요. 단위를 바꿀 거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각도 180도 하면은 요거 붙여줬어야 됐지. 얘는 디그리라고 부르는 각도거든요. 요런 체계를 쓰는데 디그리? 네, 앵글? 디그리인데 이렇게 부르는 각인데 단위를 바꾼다. 얘를 이제 라디안이라는 새로운 수의 체계로서 바꿔서 표현을 할 겁니다. 라디안이라는 개념을 잠깐 봅시다. 라디안이라는 녀석은 반지름의 길이가 r일 때 그때 호의 길이도 r인 이 녀석에서 이 하나의 각을 1라디안이라고 부릅니다.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요런 이제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도 r인 녀석을 1라디안이라고 부른다 거든요. 그때
이제 60분법 우리가 지금 쓰는 이 180도니 360도니 하는 요런 녀석들은 60분법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야. 그때 아마 책 넘겨보면은 뒤쪽에 이제 설명 나와 있을 건데 같이 보면서 합시다. 비례식 관계를 통해서 얘를 나타내 주는데요. 원이랑 같이 비교를 할 거야. 자, 아니 왜 안 나야지? 야. 자, 우리가 일단은 호의 길이에 대한 거니까 요거에 지금 우리가 각도를 잘 모르겠죠? 호의 길이에 대한 비례식을 세울 거야. 호의 길이는 r 대 그냥 풀 버전 1은 원의 둘레는 몇 파이 r? 2파이 r이라고 불러주지. 그때 이 r, 얘는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이 r은 우리가 몇 라디안이라고 부른다? 1라디안이라고 부르거든. 1라디안. 근데 우리 이거 각도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A 각도라고 해놓을게. 그리고 2파이r은 중심각이 몇 도죠? 이거 원의 둘레는 중심각이 몇 도냐? 중심각을 비교하는 중. 얘는 360도죠. 얘는 360도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비례식 세워가지고 정리를 해볼게. A도 곱하기 2파이r이랑 360도 곱하기 r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r은 약분돼서 지워지겠지. 맞아요? 그리고 A도라는 녀석은 2파이분의 360도라고 나오게 돼. 근데 얘는 이제 단위는 라디안임. 이거 2로 나누면은 파이분의 180도 180 요렇게 써지겠죠. 얘가 A도. 근데 A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라고? 1라디안이라고 부를 거라고요. 그래서 1라디안이라는 각도는 파이분의 180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뭔 소린가 싶죠? 그냥 간단하게 말을 할게. 간단하게 말을 하면요. 여기서 이제 양변에 파이를 곱하자. 이렇게 넘어갈게. 파이 라디안이라는 녀석은요. 180도를 의미합니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은 몇을 의미할까요? 반 줄었네. 90도. 네, 90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특수각만 기억을 해주면 되거든. 또 2파이 라디안은 몇 도를 의미할까요? 360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특수각만 좀 얘기를 할게. 우리가 특수각이라고 하면 삼각비 배울 때 30도, 45도, 60도 말하는 거지. 얘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해 나가면 되는데 6분의 파이 첫 번째 6분의 파이 라디안이라는 녀석은 6분의 1을 곱해주는 거니까 30도입니다. 6분의 파이 라디안 30도. 또 4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이제 여기서 4분의 1 배해준 거죠. 얘 4분의 1 배해주면 45도가 됩니다. 45도 4분의 파이 라디안. 마지막으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는 여기 식에서 6분의 1을 해주는 거죠. 6분의 1 해주면 60도 나옴. 3분의 1 해주는 거지. 60도.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니들이 이제 주로 쓰는 각도들은 다 머릿속에서 이제 쟁여놔야 돼.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각도들을 이제 도를 안 쓸 거야. 각도를 안 쓴다. 라디안이라는 체계를 이용해서 정리해 나갈 겁니다. 오케이? 그때 기준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그러니까 파이는 이게 라디안도 이제 안 붙이거든. 나중에 가면은 라디안이라는 단위도 안 붙여. 파이 라고만 띡 되어 있잖아. 그러면은 3.14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여기서는 파이 라디안을 의미하는구나. 이거 생략을 할 수 있어서 이거 그러면 이거 180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파이는 180도다. 파이는 180도. 도로 말하면 파이 라디안 180도. 괜찮아? 그래서 니들이 예전에 중3 때 보면 삼각비 표 이런 거 외웠겠죠? 그것들도 다 라디안으로 다 바꿔서 다시 외워야 돼. 다 바꿉니다. 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은 첫 번째는 그 각도 바꾸는 거에 대한 문제들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얘를 잠깐 볼게요. 책엔 다 써있어 표로. 네, 참고하는 부분에 있고요. 얘를 잠깐 보자. 자, 75도란 녀석을 라디안으로 표현을 해달래.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80도랑 파이 라디안이랑 같다였어. 그럼 얘 기반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기반으로. 그러면은 1도는
180분의 파이다. 괜찮니? 네. 그 다음에 뭘 곱해야 되는 거야? 양변에 75를 곱하면 될까요? 75도는 180분의 75 파이다. 5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15 30 몇이야? 6인가요? 이거 3으로 약분이 더 되네. 12분의 5 파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각도를 라디안으로 비례식 기반으로 바꿔주면 돼요.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 180도랑 뭐랑 같다? 파이랑 같다. 요거 기반으로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6분의 1 이런 거 곱해가면서 바꿔주시면 되겠다. 두 번째 2번 6분의 5 파이. 근데 파이가 몇 도라고?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180도를 딱 곱해버리면 바로 각도로 바뀝니다. 네. 그러면은 뜩뜩 3, 30, 150도입니다. 6분의 5파이는 150도다. 괜찮아? 그래서 파이랑 180도랑 같아. 파이 라디안이랑 180도랑 같아. 이 생각 계속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각도 이제 아까 전에 배웠던 거 일반각 아까 전에 공식이 뭐였더라? 이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런 녀석이었죠. 알파도 였는데 얘도 이제 파이 버전으로 라디안 버전으로 바꿔서 써줍니다. 아까 전에 다시 파이는 몇 도다? 180도다. 그러면 360도는 뭔데? 2파이 n 더하기 얘는 이제 알파 디그리 도였는데 이걸로 세타 라디안 안 붙여도 돼서 단위를 안 붙여도 돼서 2파이 n 곱하기 세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 그 다음에 와우 걔는 뭐 별표 5개 시험에 꼭 나오는 녀석 꼭 나오는 녀석인데 저는 이걸 외우게 하진 않거든요. 그림 그려서 그냥 풀어봐라 적당히 센스껏 알아서 풀어내라 라고만 하거든. 그래서 네, 일단 처음 배울 때는 보자 제가 이걸 왜 외우게 안 하는지. 두 동경의 위치관 얘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거거든.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깔끔하게 정리될까? 그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이 고민을 해보시면 이 고민을 하면은 외울 필요가 없어. 이 고민을 해보면 자, 두 동경이 일치한다. 먼저 볼게. 첫 번째 1번 두 동경이 일치 는 빼면은 2n파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볼 거야. 지금 이렇게 4분면이 있고 하나의 동경이 있는데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베타 뭐 이런 녀석이래. 이 동경이 지금 한 개의 동경이 있는데 한 개의 동경만 보이는 거죠. 사실 각도는 두 개가 있대. 그러면 두 개의 각도를 빼면 좋을까 더하면 좋을까 그 고민을 해보면 되거든. 깔끔하게 정리되는 방법. 얘는 빼면 좋아. 왜냐면 베타 빼기 알파를 하면은 몇 바퀴 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요런 이제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회전수 차이만 남아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둘을 빼면요 360도 곱하기 n이랑 같아져야 돼. 뭐 이거를 라디안 버전으로 쓰면 2파이 곱하기 n이랑 같아져야 돼. 빼면 깔끔하게 정리돼. 더한다고 정리되는 녀석은 아니야. 이 녀석은 빼면은 정리가 된다. 또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치는 하는데 일직선에 있고 방향은 반대여야 되는데 그림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 두 개의 동경을 제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려볼게. 이쪽은 알파각을 의미를 하고 이런 녀석은 베타각을 의미한다고 할게. 그러면 두 녀석은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또 생각해봐.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더한다고 하면은 이 알파각을 베타각에다가 더하면은 이만큼 더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이게 뭐가 정리가 된 걸까요?
특별히 뭐가 정리되진 않았죠? 그치? 두 각을 빼면 좋아. 베타가 이 각이거든? 거기서 알파라는 각을 빼면 이 각이 나올 거야. 무슨 각이 나와? 평각이 나와. 맞아?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는 파이 곱하기 n 180도가 나오겠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를 모르겠다잖아. 그래서 이거는 파이 곱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얘를 일반각으로 조금 더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일반각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 이게 지금 180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둘이.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 그럼 얘를 파이 버전으로 바꿔서 쓰면 얘는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파이라는 일반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 180도를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야 돼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 3번 볼게. 두 동경이 X축 대칭이래. X축 대칭? 얘도 그림이 45도 느낌으로 되어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릴 거야. 두 동경이 여기 첫 번째가 알파, X축 대칭이면 요렇게가 베타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근데 이 도형은 베타는 이제 시초선에서부터 저는 양의 방향으로 측정하는 걸로 할 거니까 요렇게 돌아있는 각이 베타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알파랑 베타는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베타에다가 알파 이거 이만큼만 더하면 딱 몇 도 나와? 딱 한 바퀴 360도가 딱 돼. 맞아요? 그래서 이게 더하는 게 낫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360도가 나오는구나. 얘를 일반각 버전으로 쓰면은 얘는 360도 곱하기 n 그냥 회전수로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얘를 라디안 버전으로 쓰면 2파이 n 이렇게 쓸 수 있다. 괜찮니?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센스가 좀 필요. 그 외우기는 안 해. 근데 그림 그려가면서 판단할 것. 4번 Y축 대칭. 시험에서는 잘 나온다. 얘도 그림 안 주거든? 이런 거 보통 문제에서 그림 안 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그려봐야 돼. 요 녀석이 이제 알파라는 각이라고 치고 Y축 대칭 요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 베타라고 치자. 그러면 두 각은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알파라는 각이 여기도 똑같은 알파일 거냐? 대칭이니까.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더하면 몇 도 나오는 거야? 180도 나오는 거죠? 그렇지? 180도 나오는구나. 그럼 얘를 일반각 버전으로 쓰면 이거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인 거고, 얘를 라디안 버전으로 쓰면은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파이인 거고. 맞나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 근데 마지막 녀석이 y는 x 대칭인데 이거 마지막 녀석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거 너무 다양하게 나오거든? 너무 다양하게 나와서 네, y는 x 대칭. 그러면 y는 x라는 선을 조금 굵게 그려놓을 거고, 여기서 첫 번째 각도도 극단적으로 좀 붙일게. 이거를 알파라고 하자. 두 번째, y는 x 대칭이니까 두 번째 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일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각도를 베타라고 할게. 그러면 두 각은 더하는 게 좋을까? 빼는 게 좋을까? 정리 깔끔하게 되려면 더하는 게 낫죠. 더하면 몇 도 나오니까? 90도 나오니까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거 90도 나오는데, 그럼 얘를 일반각으로, 얘가 알파 자체가 지금 작게 표시해 놨지만 얘가 몇 바퀴 돌아 있는 동경인지는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반각으로 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얘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몇 분의 파이? 2분의 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기는 할 생각이 없고요. 네, 보고 그냥 잘 따라오시면 되겠다. 괜찮냐? 네. 그 다음 벌써 삼각함수 첫 단원 거의 끝나가는데요 지금. 138쪽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별표 5개. 시험 무조건 나옴. 네. 모의고사에선 안 나옴. 네. 학교 시험에선 맨날 나옴. 중학교 1학년 복습. 개념 6.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부채꼴 하나만 그릴게요. 쇼. 여기는 가운데 각도를 세타라고, 넓이는 s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호의 길이를 요렇게를 L이라고 나타내 줍니다. 호의 길이를 L로 나타내 주고 반지름의 길이는 R로 나타나져 있어. 그때 첫 번째 1번 공식이야. 호의 길이. 호의 길이 L은요. 공식 R 세타입니다. R 세타. 우리 중학교 버전으로 잠깐 얘기 좀 해볼까? 중학교 버전에서도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 얘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무슨 각? 중심각인데 지금 중심각이 세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봐봐. 이 파이가 지금 라디안으로 생각하시면 얘가 몇 도를 나타내는 거임? 맞냐? 촥? 촥? 남는 거 뭐만 남아? R세타만요.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L은 R세타. 네. 끝났슈. 첫 번째 공식입니다. L은 R세타. L은 R세타. L은 R세타고요. 2번 면적. 2번 면적은 공식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넓이는 S라고 해줄 거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아래 먼저 시작을 합시다. 2분의 1 아래. 아쉽게도 저랑 중2를 보내신 분이 민서인가? 민서 잠깐 했었나? 네. 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아마 중1 때요. 두 가지 버전으로 배우실 겁니다. 두 가지 버전으로. 중1 때 느낌을 살려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두 개로 배우거든요. 첫 번째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도 하나 배우시고요. 얘는 사실은 적분 개념이 들어가는 공식이라서 여기 반지름이 R이고 여기가 지금 우리가 L로 보기로 한 거죠. 그때 얘를 그냥 삼각형의 넓이처럼 구하는 방법이 있어. 얘를 여기도 R인 거 맞죠? 얘를 마치 삼각형의 높이인 것처럼 이거를 피자를 졸라 쪼개. 개 쪼개. 쪼개서 그러면은 겁나 자르면 이게 곡선이겠냐? 이게 극한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벌써 여기 입장에서 얘가 곡선 느낌이겠어? 엄청 좁게 좁았을 때 아니거든. 그냥 직선이랑 별반 차이가 없는 녀석일 거거든. 반듯한 녀석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런 삼각형들을 한 번에 더하는 것, 그거가 적분이에요. 네. 근데 선택 미적분에서 배우는 적분입니다. 구분구적법이라고 아마 적분단원 맨 뒤에 나와 있을 거야. 적분단원 맨 뒤에 있는 구분구적법. 그래서 이 넓이는 그냥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다.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뭔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은 L, 높이는 R. 2분의 1 LR 이라는 공식 적분으로서 하는 거고요. 네, 적분으로서. 괜찮아? 네. 그 다음 L이 뭐였다? R세타였죠. 맞아? L이 R세타였죠. 그래서 2분의 1 R에다가 R세타를 한 번 더 곱한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는 공식도 같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LR 둘 다 씁니다. 그래서 둘 다 외워줘야 돼. 네. 공식 증명은 했어. 괜찮나요? 네, 그냥 공식 외워놓고 그냥 쓸 뿐이거든요. 얘를 보자. 공식만 외워놓고 쓰면 돼 그냥. 얘 138쪽 맨 아래에 있는 거. 반지름의 길이는 6입니다.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 세타는 3분의 2파이라는 라디안으로 주고 있어요. 네. 지금 주고 있는 공식들은 다 라디안일 때 쓰는 공식이야. 그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뭐 세타? 무슨 세타? 공식 R 세타였어. 공식에다가 뭐만 채우면 숫자만 집어넣으면 답이 나온다. 몇 파이? 4파이 답입니다. 두 번째 넓이 구하라죠. 넓이는 2분의 1 난 LR 쓸게. 2분의 1 L 4파이 R 6이래 하면은 약분 12파이 끝. 네, 이거 안 틀려요 애들. 네, 이쪽은 해서 뭐 이렇게 이제 해나가면 되겠다. 잠깐 쉬었다가 뒷부분 예제를 쫙 풀어드리죠.